타율 강제 학습 관리라는 게 과연 뭘까? 그다음에 질의응답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그다음에 장학금 제도라고 이제 한 사람한테만 주는 건데요. 하여튼 장학금 제도가 있고 등록 비용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그냥 경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메시 아카데미 뭐냐면요. 프라임에서 뭐 신규 오픈하는 관리형 독서실인데 신림동에 관리형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과연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입퇴실 이런 거 철저하게 하고 안 나오면 전화하고 그래서 문자 메시지 하면서 귀찮게 하는 경우는 관리냐.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는 학습 계획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학습 환경이긴 한데 약간 너무 강제성이 너무 가미되면 여러분들이요. 이 피곤해져요. 피로감이 쌓이면 3개월 이상을 지속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간독 간 친구들도 3개월 이상 있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그 밀도가 점점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끊임없이 목표점을 잃지 않는 그런 학습 환경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만들었어요. 메시 아카데미를. 나머지 뭐 3, 4번은 당연히 이런 분들이 이제 들어오시겠죠. 이런 분들이 또 합격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타율 강제 학습까지가 딴 게 아니고 오전에 8시부터 8시 반까지 필센 10문제를 보고 그다음에 헌법 5문제를 볼 건데 헌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헌법은 패스페일제로 운영이 되는 제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패스페일제라는 것은 총점제 토탈에 전혀 산입이 안 되는 과목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7급하고 9급도 심지어 특히 7급이 헌법을 이제 객관식으로 보는데 5급이 실제 이제 실무 현장에 가면 너무 헌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헌법이 실무에서 아무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헌법 학자들 중에. 근데 아무 의미가 없는데. 그래서 헌법 5문제를 보는데요. 여러분들 패스제잖아요. 그래서 조문이 각 조문마다 한 140개 조문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은 한 700개 정도의 센텐스가 안에 있을 텐데 그걸 알면은 그냥 60점 넘어요. 그거 알면. 올해도 시험 보셔서 아시겠지만 헌법 조문이 60점을 넘게 만들어져요. 근데 신림동에서 자꾸 이제 무슨 판례도 알아야 된다, 부속 법령 알아야 된다, 자꾸 이제 뻥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헌법 조문만 제대로 읽으시면 돼요. 경제하고 행정법은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20점 이렇게 시험을 봅니다. 경제학 20점, 행정법 20점. 그래서 아침 8시부터 최소한 저녁 11시까지는 있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아예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피셋은 자료상 언어 순서대로 매일 이렇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경제학과 행정법은 공지된 시험 범위, 그러니까 시험 범위 벗어나지 않습니다. 2주간에 그 범위 내에서 직접 출제하고 직접 채점해줘서 왜냐하면 성적표를 공시해서 그 성적표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10만 원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법은 별도 채점이 없어요. 헌법은 패스페일제라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져 있는 오지문과 정지문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OX 지문으로 접근해서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건. 그 다음에 저하고는 이제 매월 1회 의무적으로 개별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주간 학습 점검표를 나눠드려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그걸 제출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서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걸. 그 다음에 뭐 기타 저랑 같이 가시면 됩니다. 근데 행정법 질의응답 무한 제공 저거는 네, 오늘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근데 무한 제공 해드릴 겁니다. 오시면 해드릴게요. 해드릴 겁니다. 그 대신 한꺼번에 몰리면 안 되니까 약간의 그런 배열을 좀 할게요. 그 다음에 경제학 강사 되면 질의응답도 무한 제공이라고 저분도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학 강사님들도 두 분, 강성 선생님하고 정지원 선생님 계시는데 두 분이 되게 탁월하세요. 다 자신들의 전공 분야예요. 미시와 거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에 정말 바로 직결되게 점수의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미시 선생님은 월수금, 그다음에 거시는 화목 이렇게 해서 화목하게 거시 선생님 만나시고요. 네. 그래서 프라임 피셋관 지하 2번 스터디룸에서 하는데 신청을 하시면 그 배열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그때 만나게 해드릴 겁니다. 16년 5급 공채 이번에 합격한 친구 최종 합격자 수험 상담도 같이 해드립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이것도 다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정해진 이제 제한된 시간적인 포켓 속에서 이루어지니까 거기에서 이제 많이 없어지면서 다음번에 연기될 수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신청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자료 해석에는 서주현 선생님, 상황 판단에 하주영 선생님, 그다음에 상황 판단 지평 선생님 이렇게 이제 세 분이서 학원에 상주하세요. 학원에서 상주하지 말라는데 자신들이 상주하세요. 그래서 질의응답 상담 받으시고 그다음에 신청은 5층 사무실에서 합니다, 저희들. 근데 이거 5층 사무실에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을 운영하려고 그랬는데요. 아직은 아니어서 1층 사무실에서 통합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1층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되고 5층에다가는 그 양식을 놔둘 거예요. 그 양식에다 자신의 이름을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아카데미 여기 건물, 이 건물 자체는 6층까지 되어져 있는데요. 5층 메시 아카데미에 들어오시게 되면 2층 강의실과 1층 사무실에서 1, 2, 5층을 여러분들이 이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 건물 내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하루의 생활 전체가 그래서 조금 뭐 이동거리도 짧고 이제 좀 그럴 겁니다. 장학금 제도는요. 1차 성적 최우수상이에요. 2차 성적 최우수상. 그러니까 최라는 말이 들어가면 한 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최우수상인데 문제는 이제 그 성적이 좋은 것 매번 성적이 좋은 게 아니라 총점제. 그래서 4주. 그래서 18회 이상 응시하고 그 중에 총점이 가장 높은 수험생. 또 여기서는 이제 2차에서는 12회 이상 응시하고 그 다음에 점수의 총점이 가장 높은 수험생.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20점을 계속 완벽하게 맞아 나간다 생각하면 좀 횟수를 좀 줄일 가능성도 있겠죠. 그죠? 아무튼 총점제로 갑니다. 총점제로 가는 이유는 모든 횟수를 좀 첨가해 달라. 그렇다 보면 저절로 점수가 올라가고 암기도 될 것이다. 2차 공부는 특히나 머릿속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손끝으로 암기하는 시험이죠. 그래서 많이 써보셔야 돼요. 터널 증후군이 생길 정도로 많이 써보셔야 됩니다. 절대로 머리로 암기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머리로 암기하면 글이 안 나와요. 글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대학 노트 이런 데 쓰지 말고 2차 답안지에다 쓰세요. 모든 글들을 2차 답안에 쓰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감이 올 겁니다. 그래서 매달 10만 원이에요. 그래서 피셋 잘 보고 그 다음에 2차도 잘 보면 20만 원 하면 거의 공짜로 다니게 됩니다. 이따 보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번에 이제 쿨 썸머 이벤트라 그래서 7월 24일부터 8월 25일까지 한 달간 이제 선착순으로 저희들이 이제 집어넣을 건데, 마감이 되면 이제 더 이상 이벤트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가면은 친구와 함께 동시 등록하면 이렇게 매월 쭉 끝날 때까지 할인 혜택을 하는데, 그림을 보면 재밌어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손잡고 오거나,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둘이 손잡고 오거나. 그런 게 되겠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0원 할인, 여기 20,000원 할인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매번 이렇게 갑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서 친구 맺어도 됩니다. 혹시 혼자 오셨으면. 그 다음에 이 등록 금액 안내는 오후공채는 일반 시로는 이제 개인적으로 등록하시는 분이고, 저희 학원에 이제 종합반, 현재 종합반 학생들도 이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실원인 경우에는 3개월에 월 33만 원인데, 현재 이벤트 기간 중에는 28만 원이고요. 아까 친구 2명이면 10,000원 할인했으니까 28만 원, 27만 원. 그 다음에 3인 이상이 오면 26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더 떨어지죠. 금액은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만 보시면 돼요. 3개월 28만 원, 26만 원. 프라임 종합반 학생들은 이제 3개월 24만 원, 7개월 22만 원. 그 다음에 친구 데리고 오면, 1명 데리고 오면 23만 원, 3명 이상이면 22만 원. 21만 원, 20만 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월 20만 원에 본인이 피셋 1등, 그 다음에 행정법 경제 1등 하면 이제 공짜로 다니는 거죠. 거기서 20만 원 현금으로 바로 드립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인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한번 보시고 내가 만약에 등록을 한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총액이 아니고요. 3개월에 월 28만 원이니까 38, 24, 3, 74만 원 이렇게 이제 내게 되겠죠. 국립외교원 준비하시는 분들은 월 25만 원, 24만 원. 프라임 종합반, 국립외교원 종합반 학생이면 21만 원, 20만 원. 친구 데려오면 10,000원씩 혹은 2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할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금액 차이가 있는 이유는 보는 시험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쪽은 경제학만 볼 것이고 아까 고급공채는 경제학 플러스 행정법 이렇게 보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7급 지역인재 같은 경우는 더 떨어지죠. 금액이. 여기는 피셋만 보니까, 피셋하고 헌법만 보니까 이렇게 더 떨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22만 원, 20만 원,
혹은 프라임 7급 지역 이제 종합반, 이제 피셋 종합반 학생이 되겠죠. 19만 원, 18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저희들이 하려고 하니까요. 한번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시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채점을 받고 관리를 받는다면 과연 얼마만큼 나한테 효과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착순 20명 한정해서 프라임 피셋 헌법 전국 모의고사 응시권 증정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프라임은 작년부터 이 모의고사, 전국 모의고사에서 굉장히 위력을 발휘했다고 아마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모의고사 응시권 증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첫 1개월 체험 후에 이제 불만족 시에는 아무 조건 없이 이제 100% 환불을 해드리는데, 문제는 이제 불만족스럽다고 나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다른 데는 더 불만족스러워서 이쪽이 괜찮네 하고 다시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2개월 이내에 돌아오시면 이 첫 한 달을 결제한 걸로 치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심각하게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나갈 때는. 그런 얘기고요. 다 끝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경품 추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방 끝냈습니다. 아무튼 예, 경품이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금액이고 등록 금액이고요. 등록 금액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오급공채는 28만 원, 26만 원, 24만 원, 22만 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 금액 오급공채 한 번만 더 보시고요. 그 다음에 친구 데려오면 27만 원, 26만 원, 25만 원, 24만 원 이렇게 되겠죠. 1인, 이제 2인이 있으니까 중간에 만 원짜리 추가 할인되는. 그 다음에 국립외교원도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25만 원, 24만 원. 본인이 준비하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가격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됐죠? 네. 금액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에는 경품이 진행되기 전에 저희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매일매일 같이 가는 담임 선생님 역할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 역할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경제학 우리 선생님들하고 그다음에 상황 판단 선생님이 와 계시는데 한번 소회 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대할지를 조금이나마 한번 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미시경제학의 강두성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지난번에 설명회 들으신 분 계신가요? 지난번에도? 네. 혹시 여기 나는 자신 있게 경품 받으러 왔다.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없으시죠? 그렇죠? 사실 네, 하중 선생님. 우리 미시를 배웠으면 알겠지만 경품 같은 경우 지금 우리 하나의 복권을 구입하는 행위인데, 그렇죠? 불확실한 상황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시간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어떤 복권을 지금 구매하는 행위인데, 그 기대 금액을 한번 생각해 보면 끽해봤자 이제 전부 당첨 확률이 동일하다고 하면 50명이 왔다고 쳤을 때 아이패드 금액이 50만 원이라고 하면 1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 10,000원일 거고 50 곱하기 50분의 1 그리고 이제 빕스 이런 거 따져봤자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1시간에 투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기대 금액이 최대 15,000원 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경품 받으러 여기 왔다고 하는 거는 사실 자신의 시간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여기서 제공하는 그 서비스가 궁금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고시를 정확하게 많이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판단한 바에 따르면 제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제 행시 같은 경우 경제고시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학이 그 행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특히 올해 경제학 문제를 보면 미시경제학 계산 문제로 도배가 됐죠. 그래서 제 입지가 거시 선생님보다는 조금 더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찌됐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경제학이라는 건 약간 고등학교 수학이랑 비슷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하는 거지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냥 풀지 않고 그냥 이해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실력이 절대 향상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독서실 서비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엔 그렇게 비싸다고
되진 않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다른 독서실과 비교했을 때 가격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차별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차별점이라는 거 아까 조홍주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될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건 경제학 선생님들이 이제 상주를 할 거예요. 물론 거시 선생님은 그렇게 자주 상주하진 않겠지만 저는 여기 옆에 집도 얻어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 지금 독서실 지난주에 런칭했는데 일주일 동안은 제가 가장 늦게 집에 갔어요. 학생들 지금 한 6명, 7명 있는데 12시 반까지 제가 이렇게 12시 반에 나가보면 아무도 없어. 다 집에 가 있어. 그러면 이제 제가 문 닫고 나왔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상주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얼마든지 부담 없이 질문을 하러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생님께서 아까 뭐 시간을 조정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주 있을 테니까 그 안에 독서실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독서실에 입구가 있으면 여기 좌석이 있고 강사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강사실에 내가 딱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 아무 때나 와가지고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제 거시는 물어보지 마세요. 미시를 물어봐야겠죠. 물론 거시도 어느 정도는 알겠죠. 하여튼 물어보지 말고 미시를 이제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수준이 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이제 갓 진입한 초보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초심자가 있고, 이제 중급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경제학과라든지 아니면 조금 회차가 된 고급자도 있을 텐데, 그럼 어떤 학생들이 이 독서실로부터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혹은 최대한 활용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세 가지 유형 모두 이 독서실 서비스로부터 어떤 그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들어가는데, 문제풀이 중에서 구체적으로 헷갈리는 한 포인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스스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면 이제 제가 바로바로 해결을 해드릴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여러분들 그 꾸르노 균형에서 1기업의 뭐 이윤 이렇게 써가지고 이제 P 곱하기 Q1 빼기 C 곱하기 Q1 이렇게 해서 P가 뭐 A 마이너스 Q1 빼기 Q2 Q1 빼기 C 그다음 Q1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초심자 같은 경우는 이것도 모른다는 거야. 이게 함수의 형태인지 아니면 C 곱하기 Q1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거야. 사소한 거. 그런 거 사소한 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혼자 낑낑대면 시간 1시간, 2시간 날아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좋으니까 초심자들도 이제 간단한 거더라도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면 될 것 같고, 중급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디서 이런 장점을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중급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은 이해는 됐는데 그걸 답안지를 현출할 능력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쓰는 것은 또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매번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실력이 향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마 너 설명할 때만 말만 그렇게 해놓고 안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실 수가 있겠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7급 그 큰 학원에서, 대형 학원에서 그 오퍼가 들어왔어요. 경제학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다고. 제가 고민을 많이 했죠. 돈도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대표님이 잘할게. 저한테 그러셔가지고 여기 남기로 했어요. 그만큼 여기 올인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은, 제가 지금은 이렇게 차려 입었지만 아마 평상시에는 모자 쓰고 있어서 딱 들어왔다 선생님 안 계시네 하고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와가지고 혹시 추리하게 있더라도 부담 없이 질문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저 거시경제학 강의를 맡고 있는 정재원이라고 하고요. 제가 오늘은 더 이렇게 추레하게 입고 왔지만 평상시에는 제가 더 멀끔하게 입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1시 40분부터 여기서 강의를 해요. 강의를 해서 제가 양복을 입고 오면 좀 불편해서 좀 편하게 입고 왔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미시경제학 선생님이 막 수식까지 써가면서 굉장히 어렵게 뭔가
뭔가 미시경제학 되게 어려운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저는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 만큼 작은 부분에 집착하지 않아요. 거시경제학은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여러분, 작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렇게 수식 같은 거에 집착하실 필요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럼 거시경제학에서 뭐가 중요하냐?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답안 작성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아까 조홍주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행적본과 마찬가지로 거시경제학도 글 쓰는 능력이 안 되면 답안을 작성을 하더라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수식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풀기만 하면 점수를 다 받을 수 있는데, 거시경제학은 똑같이 풀었는데 어떤 사람은 점수가 낮고 어떤 사람은 점수가 굉장히 높은 경우가 있어요. 자, 그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거시경제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의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전 박사까지 했지만 저도 공부하면서 느낀 거지만,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모형이라는 것이 있고, 모형에 앞서서 그 모형을 구성하는 정의들에 대해서 정의를 먼저 써야 되고, 모형을 설명하고, 모형을 그래프와 수식으로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 되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수식과 그 모형이 왜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지, 왜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거시경제학을 그냥 교과서만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교과서에는 대부분 그런 직관적인 설명이 굉장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모형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런 거는 혼자서 고민하다 보면은 어떤 상황에 빠지기 쉽냐면 되게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머리가 나쁘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책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럴 때 저한테 오셔서 질문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거시경제학은 그런 직관적인 논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은 교과서나 아니면 단순히 혼자서 그냥 계속해서 공부한다고 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한테 찾아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히 답안을 채점을 할 때 어떤 문장은 불필요하고 또는 어떠한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드리는 편이에요. 여기 벌써 한두 번 채점을 받아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빨간색 펜으로 막 도배를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글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박사를 마치고 작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안에 이제 박사들만을 이제 따로 채용을 하는 이제 연구실이 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박사 연구위원으로 4급 연구위원으로 있었는데, 혹시 이 중에 공정거래위원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서도 제가 어느 정도 제가 사무관들이랑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해주시면 실제 사무관들이, 물론 다른 기관의 사무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전 잘 몰라요. 근데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들이 하는 일에 혹시 관심이 있다면, 근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학을 유일하게 현업에서 이용을 하는 기관이에요. 제가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가서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강의를 하진 않았지만 통계학 강의 같은 걸 자주 했어요. 통계학 강의 같은 걸. 그러니까 실제 경제학을 배우고 현업에서 쓸 수 있는 부서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인데, 거기에 혹시 관심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찾아오시면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